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 네.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맞아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네.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준비하게 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다 보니까 경쟁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좀 성과가 그렇게 있진 않다. 예,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해왔어요. 중국 제조 2025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중국의 뭐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꿈을 담은 정책인데 여기에 10대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항공 우주 같은 그런 전략 산업의 하나에 속하는 게 바이오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좀 이니셔티브를 많이 걸어가지고 그 투자로 많이 했어요. 대규모 투자를 2015년 이후부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투자 기관들이 바이오 생태계에도 투자를 해왔고, 예. 뭐 그렇게 해서 투자한 돈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부터. 엄청난 규모네요. 그쵸, 엄청난 규모죠. 그렇게도 쏟아붓고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습니다. 중국 뭐 지난해에는 뭐 글로벌 선도 기업을 또 육성하겠다고 바이오 선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네.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이라는 거를 내놨는데 2035년까지 또 리딩 기업 하나를 또 만들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뭐 금액상으로 보거나 이 노력으로 봤을 때 정말 네. 작심을 하고 바이오를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네. 뭐 방금 뭐 글로벌 선도기업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그쵸. 기업을 중국이 내놓겠다. 뭐 그쵸. 이런 얘기잖아요. 현재까지 근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업을 내놓겠다는 건데 아직 대규모로 돈을 좀 많이 쏟아부었지만은 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평가가 어떠냐면은 아직은 그냥 선진국 좀 브랜드들 좀 모방하는 수준이다. 예. 그런 이야기고 해외 브랜드 의약품들 있잖아요. 현지화 시켜가지고 좀 대량 생산해내는 좀 그런 데 집중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혁신 신약,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네. 혁신 신약 같은 거를 개발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조사를 했어요. 이제 네. 제약사 임원들이나 뭐 투자자들 거의 중국에 있는 사람들 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중국이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좀 제대로 된 약들을 개발을 해낼 거냐 이렇게 신약을. 그쵸 이렇게 좀 설문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응답자들이 이거 좀 5년 내로 좀 힘들다. 그러니까 리서치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 개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중국 올해 3월에나 그 코로나 mRNA 백신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네네. 화이저랑 모더나 나온 게 진짜 한참 전이잖아요. 네네. 2년 전인데 정말 올해 3월에나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좀 느린 것 같죠. 예, 그렇죠. 좀 많이 느리게 나온 거죠. 예, 좀 그것만 이 사례만 봐도 중국산 mRNA 코로나 백신이 올해 3월에나 이제 2년 정도 늦게 나온 것만 봐도 좀 리서치 역량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리서치 역량이 핵심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데 예.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이게 리서치 역량이 부족한 게 이게 끌어올리기 쉽지가 않죠. 이게 그냥 이 바이오라는 거는 그 과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잖아요. 네네.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그렇죠.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그 연구소에서 대학교 연구소에서 자꾸 이제 기업 가정세를 가진 과학자들이 사이언티스트면서 기업가인 사람들이 그쵸, 자꾸 뛰쳐나와가지고 뭔가 또 과학 연구를 하고 또 기업들도 창업하고 뭐 이래야 되는 많은 분야인데 네. 또 그러기에는 좀 학술적인 기반이 많이 부족하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리스크를 뭐 테이킹하는 걸 좀 꺼려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미국이야 뭐 기업가 정신의 본산지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보스턴을 보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그 대학과 연구기관인 대학과 민간 기업들의 어떤 파트너십 속에서 혁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거든요. 네. 세계 최대인데 여기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있고 네. 그리고 MIT가 있고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스타트업들이 뭐 나와서 기술을 만들면은 또 글로벌 바이오 톱 기업들 있죠. 그래서 네. 또 보스턴을 거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또 사가는 거예요. 기술을 또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술적인 기반도 위에서 또 어떤 산업적인 어떤 산학 협력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신약이 또 개발되고 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잘 안 되고 있다. 위험 검수를 잘 안 하고 있다.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좀 규제 당국이 좀 보수적인 거죠. 예. 약이라는 게 의약품이라는 게 뭐 개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당국에서 승인도 잘 내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중국이 보수적인 게 좀 새로운 기술보다는 좀 검증된 기술로 개발된 의약품들에 대해서 좀 그런 회사들이나 좀 잘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경험 부족 때문인 겁니다. 근데 당국에서 심사하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안전빵이라고 하죠. 예, 안전한 길을 그냥 택하는 거죠. 예. 조금이라도 시험적이고 도전적이면 일단은 좀 꺼려한다. 네, 뭐 그쵸. 그런 뜻이죠. 그래도 의약품에 사실 그게 맞긴 해요. 까다로운 물론이죠. 어떤 그런 유효성이나 안정성의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역량의 부족인 거죠. 네. 이 승인을 내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안다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선별해가지고 제대로 된 건 통과를 잘 시키고 할 텐데 네. 그러다 그러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득을 시키고 당국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중국이 또 개방적이지도 않은 게 당국이 그런 보수적인 것도 있는데 좀 나라 전체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또 안보랑 되게 결부지어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안보랑 결부지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의 어떤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공동 연구라던가 이런 것도 좀 꺼리거든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한 월백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한테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좀 백신 개발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그걸 또 거절하고 뭐 그렇다고 한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 연구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아무튼 좀 그런 면들에서 좀 중국이 좀 자기 것도 없는데 교류도 안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발전이 잘 될까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의 어떤 문제 요소를 꼽자면은 미국의 견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떨까요? 네, 미국이 뭐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 정말 중요한 전략 산업은 다 중국에 대해서 좀 겨냥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대중국에 대한 중국을 향하는 어떤 기술의 수출이라던가 통제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도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이제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또 자국 내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들입니다. 또 이런 근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건 게 그렇죠. 미중 갈등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중국이 그래도 잘하는 게 제조를 잘해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같은 거는 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 잘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게 잘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런 걸 좀 잘하는데 이런 데 갈 만한 빅파마들 이런 데 보낼 만한 어떤 주문할 만한 물량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그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좀 우리도 약간 제조 생산은 기술적으로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신약 개발을 잘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우리나라에서도 또 혁신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는 게 뭐 자동차나 조선 이런 데서는 참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신약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좀 세계 시장에서 이름 알리고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또 이런 혁신들이 또 나오려면은 또 단기간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학술적인 좀 기반을 잘 완성해야 되는 거고 또 회사 하나가 더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지원 아래에서 산업을 잘 육성하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